자,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는 진짜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게 있다면 반성합시다. 13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들 중에서는 어려운 것이 제법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특이했어요. 오늘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6문제를 해결해 볼 테니까 잘 보고 잘 이해합시다. 일단 13번 시작.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가 11x제곱 y라면 선분 BD의 길이는? 여기 있는 사각형은 사다리꼴 아니고요, 평행사변형 아닙니다.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당연히 아니에요. 넓이 공식이 있는 그런 사각형이 아니라고. 얘는 삼각형 둘로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간다. 여기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는 밑변 BD 곱하기 높이 2분의 5x 나누기 2니까 2분의 1 해주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BCD의 넓이는 역시나 밑변을 BD로 잡겠습니다. 밑변 BD 높이 3x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2분의 1 곱해줘야겠죠? 삼각형 둘로 보는 거야. 넓이 공식이 있는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게 넓이다. 넓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식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여기도 BD가 들어있고 여기도 BD가 들어있으니까 BD가 여기 분배되었다 라고 생각할래요. 이게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계산하면 4분의 5x 나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계산하면 2분의 3x 나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동료항이네. 얘네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의 5에 4분의 6이니까 4분의 11x 되네요. BD에 4분의 11x가 곱해졌다. 그게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다. 얼마? 11x제곱 y요.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하면서 BD의 길이 구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4분의 11x로 양변을 나눠줘야겠죠. BD의 길이는 11x제곱 y를 4분의 11x로 나눈다. 아, 역수를 곱하면 되겠구나. 또 여기서 11분의 4x가 역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분자예요. 11x분의 4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런 실수만 안 하면 틀릴 건 아니지. 11 약분되고 x 약분돼서 결론 4xy 나와집니다. 정답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이 사각형이다.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다음 문제 15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했던 그 문제. 따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거 좀 공부해라 라고 강조했던 그 문제. 틀린 친구들 있다면 진짜로 반성하세요. 선생님이 진짜로 많이 강조했는데 또 틀렸다?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해결해 볼게요. 잘 보고 제발 알아가세요. 간다! 여기 있는 부등식은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다. 그럼 일단 풀어야지. 풉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12를 곱하면서 부등식을 풉니다. 3배의 x-1이요. 마이너스 4배의 x-2요. 12가 곱해졌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여기는 6a요.
계속 갈게요. 3x-3 마이너스 4x 플러스 8 6a보다 크다. 동류항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상수항 5를 2항에 주면 오케이 6a 마이너스 5.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5보다 작구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 당연히 알아야죠. 부등식의 성질 좀 특이한 건 이거잖아.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수직선에 표현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작은 것들이 x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수가 없구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1조차도 이 범위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5라는 녀석은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옮겨서 온다면 얘가 1 위에 딱 올라가서 나와진다면 자연수 있어? 이 범위에 자연수 있어? 없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5라는 녀석은 1과 같아져도 되더라. 37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알아야 돼.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양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a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집니다. 여러분들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3분의 2보다 작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부러 헷갈리게 보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지. 잘 풀고 확실하게 답을 골라야 됩니다. 15번 문제 끝. 16번 갈게요. 자, 이번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거 많이 봤던 문제예요. 꽤나 중요한 문제.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 이거 한 37번 얘기했는데. 유한소수가 됩니다. A의 개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A의 개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방법은 한 가지. 결국은 유한소수가 되는 A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 것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에서 유한소수 되는 것만큼 빼서 구해주면 됩니다.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38번 얘기했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 잘 볼게요. A는 100 이하의 두 자리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네. 이 조건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A 값을 다 구해 보려고요. 갑니다. 유한소수가 된다.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다. 단 기하분수일 때. 얘는 지금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11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약분해주면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는 게 되잖아. 신경 쓰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A의 1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놓쳐. 1 들어가도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 맞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지금은 어차피 지워주겠지만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신경 써야죠. 이제 갈게요. 2의 거듭제곱들 찾습니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5제곱, 6제곱 여기까지. 2의 7제곱은 안 되죠. 128이니까 안 돼요. 여기까지.
이번엔 5의 거듭 제곱들. 5의 제곱. 5의 세제곱은 125라서 안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분자에 11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돼요? 이제는 이것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수를 찾는 겁니다. 2와 5 이런 거 찾을 수 있다고. 2와 5의 제곱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2의 제곱과 5 이것도 되죠? 2의 제곱과 5의 제곱 계산하면 100 나와집니다. 일단은 쓸게요. 2의 세제곱과 5 8, 5, 40 되잖아. 2의 세제곱과 5 됩니다. 2의 세제곱과 5의 제곱은 당연히 안 되고 2의 4제곱과 5는 돼요. 16 곱하기 5예요. 이거 80입니다. 80. 당연히 되는 거. 2의 5제곱 곱하기 5는 160. 이건 안 되는 거. 아직 안 끝났어. 11도 있단 말이야. 11도 신경을 씁시다. 2랑 11 곱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들어가도 되겠구나. 2의 제곱과 11 이런 것도 되겠구나. 2의 세제곱 8이죠? 거기에 11 곱해봤자 88이죠? 이런 것도 A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5하고 11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A 값이 될 수 있는 100 이하의 수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추려줍시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여기는 되는 거, 되는 거, 이것도 되는 거 20. 대신 얘는 안 되는 거. 얘는 100입니다. 100은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니까 지워줘야 돼요. 요거 40, 80, 22, 44, 88, 55 되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만약에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된다고 칩시다. A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만 할게요. 두 자릿수 말고 자연수라고만 할게요. 그럼 전체 100개의 수에서 이만큼 다 빼주면 돼. 맞죠? 순환소수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방법은 유한소수 되는 걸 찾으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17번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한 달 요금 제도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매월 문자를 200건 쓰는 아이가 통화 시간이 최초 몇 분을 초과할 때 비요금제가 더 유리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요. 통화 시간이 몇 분이나 초과되어야 비요금제가 유리할까? 유리하다는 건 더 싸다는 거죠. 어떻게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지 잘 봅시다. 조금 따져야 될 게 많아서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또 막상 부등식 세워놓고 보면 생각보단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명을 할게요. A요금제는 기본요금이 싼 대신 무료통화 20분밖에 안 되고 문자도 100건밖에 안 돼요. A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문자 값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얘는 왠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매달 200건씩 보내야 되는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요금이 들어갈 거예요. 추가요금은 10초당 통화요금이 20원, 문자 한 건당 통화요금이 20원 나와 있네요. 뭔가 찝찝한 거 못 느꼈어? 그럼 다시. 비요금제는 32,200원, 기본요금이 좀 더 비쌉니다. 무료통화 30분을 주고요, 문자 200건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비요금제를 선택하면 문자는 그냥 해결이 되겠구나. 10초당 통화 추가 요금이 15원이고요. 문자 한 건당 추가 요금은 15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고치면서 시작해야 돼요. 못 느꼈어? 으이그.
초당 통화 추가 요금이란 말이야. 몇 분 더 초과했을 때 비요금제가 유리한지를 물어봤는데 얘는 초 단위로 나왔잖아요. 보기 싫다고. 이거를 바꿔줍니다. 1분당 추가 요금으로 바꿔줍니다. 6배 해주면 되죠. 6배 해주면 120원인 거예요. 6배 해주면 90원입니다. 1분당 120원 추가가 되는 거고 1분당 90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간다. 미지수 정해야지. X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근데 이거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X분 추가해서 통화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 20분, 기본 30분. 나는 기본 30분에 맞출 거고요. 그 다음 X분 추가한다면 이라고 미지수를 세울 거예요. 미지수는 꼭 이렇게 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서 부등식을 세우는 것과 이렇게 정하지 않고 부등식을 세우는 것은 또 차이가 생기겠죠? 어쨌거나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간다. 24,000원. A요금제의 기본 요금입니다. 통화를 기본 30분으로 맞출 거예요. 얘는 기본 20분밖에 안 주죠? 10분 통화 요금은 뭐 그냥 미리 냅시다. 친구가 없어도 10분은 넘게 통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분 요금 미리 낼게요. 1분당 1,200원이니까, 아니 120원이니까 1,200원을 통화 요금으로 내면 되겠죠. 10분치 통화 요금입니다. 문자 100개만 공짜야. 200개는 보내야 되는데 100개만 공짜야. 미리 요금 내자. 미리 요금 내면 되잖아. 한 건당 20원씩 100건이면 2,000원 문자 요금 들어갑니다. 얘는 기본 요금이 싼 대신 여러 가지 요금들이 붙어요. 문자. 됐어요? 30분을 기본으로 이만큼의 시간을 추가해서 통화한다 그랬으니까 통화요금 당연히 내야겠죠? 120 X. 이게 A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드는 총 비용입니다. B요금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10분 요금을 계산했잖아. 여기에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얘는 진짜 간단해. 봐봐. 32,000원. 얘는 기본 요금이 좀 더 비싸. 대신 혜택이 많아. 무료 통화 30분, 기존 30분 맞춰놨죠? 계산 따로 안 해도 돼요. 문자 200건 됐죠? 만족하죠? 계산 따로 안 해도 돼. 추가해서 통화하는 요금만 계산해주면 돼요. 이게 B요금제야. 기본 요금 32,000원, 90X는 추가 통화 시간. 이해됐어요? 10분간 통화 요금을 따로 구해서 더해준 이유는 얘랑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문자 요금 2,000원을 생각한 이유는 최소한 200건은 보내야 된다고 얘는 무조건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그것만 잘 맞춰놓고 비교하면 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쉬운 부등식. 비요금제가 더 유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울게요. 좌변 24,000 더하기 1,200 더하기 2,000 계산하면 23,600 나와집니다. 더하기 120X요. 우변 32,000 더하기 90X요. 부등식 이게 다야. 이거 그냥 풀면 되잖아. 쉽죠? 그냥 이항해주면 30X 나와지겠네요. 23,600 우변으로 이항해서 32,000에서 빼준다면 계산했을 때 6,600 나와지나요? 6,600 맞네. 6,600 결론 X는 220보다 크다. 이런 값이 나와.
기본 30분 포함해서 220분 더 추가해서 통화한다면 전체 250분을 초과해서 통화한다면 기본 요금 센 거 내고 혜택 많이 받는 게 좋더라. 이해돼요? 부등식만 보면 생각보단 되게 쉽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뭔가를 맞춰주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고 부등식은 쉬웠어요. 잘 이해하고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18번 갈게요.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하게 문제를 출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잘 보고 잘 이해하면서 저런 거구나 느껴가세요. 갑니다. 8차례의 수행평가를 치르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에서의 점수가 각각 9점, 5점, 8점이었다. 그래서 이 3번의 수행평가를 치르기 전보다 평균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A라고 쓰겠습니다. 어쨌거나 5회, 6회, 7회 9점, 5점, 8점을 받아서 여기까지의 평균은 A점보다 높았대요. 그 다음 8번째 수행평가를 치른 후 전체 평균이 7점 이상이 되었다면 8번째 수행평가에서 최하 몇 점을 얻었는지 묻는 문제. 진짜 특이하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지.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많이 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하면 돼요. 하나씩 보여줄게요. 1단계 1회, 2회, 4회, 3회, 4회 평균이 A점이라고 둔다면 4회의 평균 점수가 A점이라면 4회까지의 총합은 4A점이 될 겁니다. 이건 알죠. 이번엔 9점, 5점, 8점 합쳐서 7회까지를 따져봅니다. 7회까지의 총 점수 합은 일단 4A 확보해 놨고 거기에 9점, 5점, 8점 다 해서 22점 더해진 거다. 맞나요? 전체 합계를 전체 횟수로 나눠준 게 평균인 거죠. 결론 4A 플러스 22라는 걸 7로 나눈 것이 7회까지의 평균이다. 얘는 4회까지의 평균 점수 A보다 높다. 여기서 뭔가 부등식이 보이지 않아? 더 높다, 더 크다. 보이죠? 얘는 A보다 큰 거구나. 이렇게 부등식을 하나 세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걸 이따 쓰는 거야. 정리하면 4A 플러스 22는 7A보다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이항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3A 22 A는 3분의 22보다 작구나? 이런 거 나와집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쓸 거예요. 이제 다음 거 갈게요. 전체 평균은 7점 이상이다. 8회 때는 몇 점이나 받았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지수 X를 사용합니다. 7회까지의 평균이 7회까지의 총합이 4A 플러스 22니까 8회까지의 총합은 4A 플러스 22 플러스 X점이겠네요. 요걸 8로 나눈 게 8회까지의 평균이고 그게 7점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부등식 세웁니다. 특이하지? 특이한데 되긴 된다. 양변에 8 곱하면 4A
플러스 22 플러스 x 그냥 56 나와지고요. 여기 있는 것을 이항을 한다면 x는 34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와집니다. 돼요? 34 마이너스 4a는 어떤 값의 범위를 가질까? 이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자리가, 쓸만한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 이거 두 개. 여기서 정리해 줄게요. 3분의 22보다 더 작다. A란 녀석은 3분의 22보다 작다. 마이너스 4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88보다는 크겠지. 34 마이너스 4A라는 녀석은 이게 34분의 102니까 34분의 102 더해주면 얼마야? 14? 이렇게 나와지나요? 이거보다 크겠지. 얘는 3분의 14보다 크구나. 그리고 x는 그 값 이상이구나. 그럼 최소 5점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 5점. 지금까지 공부한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선 가장 특이한 유형의 문제였는데 이해는 되죠? 미지수를 두 개 써서 조금 복잡했어.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 한 번 보였고 그 조건을 이용하면서 이 부등식을 해결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번 해결하러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문제인데 어렵진 않은 거 바로 갈게요. 식용곤충이 고단백의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식용곤충 100g당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 문제는 진짜 쉬운 건데 많은 친구들이 접근을 못해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하려면 100g당 영양소 함유량이니까 바꿔줘야 돼요. 1g당 영양소 함유량이 얼마씩인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Xg만큼 섭취를 했을 때 얼마만큼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식으로 세울 수 있거든. 이건 100g 먹었을 때 9g만큼 섭취되는 거지. 1g 먹으면 0.09예요. 그렇게 Xg 먹으면 0.09X가 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시작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되게 쉬워요. 얘는 0.14겠죠? 0.17입니다. 0.26이에요. 100g당 영양소가 이렇다면 1g당 영양소는 전부 다 100으로 나눠준 거여야 돼. 얘도 마찬가지. 0.31, 0.14, 0.18, 0.29. 이제 문제 시작. 탄수화물이 29.4g 이상 들어있는 빵을 만들려면 장수회를 xg 이상, 꽃뱅이를 20g 사용해야 됩니다. 부등식을 세우고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장수회는 이 녀석이죠. 사람 이름 같다. 장수회. xg 이상 섭취를 해야 된다. 1g 섭취했을 때 0.26만큼의 탄수화물을 얻으니까 xg이면 0.26x만큼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겠지? 꽃뱅이 20g, 꽃뱅이 0.17씩 섭취를 합니다. 1g당.
20g이면 20배겠죠? 0.17에 20배를 하면 3.4가 나와져요. 섭취한 탄수화물의 양이 29.4 이상이면 좋겠대요. 아, 그래서 여기 3.4였구나. 29.4였구나. 계산하기 쉽도록. 0.26x는 26 이상이면 되고요. x 100 이상 나와집니다. 장소에를 100g 이상 넣고 꽃뱅이를 20g 넣으면 탄수화물 이 정도 이상 또 함유된 빵이 나와져요. 곤충빵. 징그러. 지방이 5.9g 이하였으면 좋겠다. 빵이 맛있는데 살은 안 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쌍별이를 Yg 이하만큼 넣어야 되고 고소에는 10g 넣어야 된대요. 지방. 가지고 봅니다. 쌍별이 1g 섭취할 때마다 0.14g의 지방을 얻게 된다. Yg 섭취한다면 0.14Y만큼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겠지. 고소에 1g 섭취할 때마다 0.31의 지방을 얻게 되니까 10g이면 3.1g의 지방을 얻겠죠? 그렇게 얻은 지방이 5.9g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9 이하. 되게 쉬운 거. 0.14y 이항하면 2.8 이렇게 나와집니다. y값 20 이하라는 거 알 수 있죠?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였어요. 중요한 건 1g당 영양소 함유량으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 됐나요? 곤충빵. 징그러. 여러분들의 점수가 징그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끝.